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자체 핵무장 혹은 핵공유는 헛소리입니다. 자체 핵무장은요, 일단 뭐 국제 원자력 기구 뭐 그 NPT 그 비확산 조약 이거 다 깨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무기 만들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해서 굶어 죽자는 소리예요. 미국 학자들도 그런 소리 하지 않나요? 미국의 학자가 한둘입니까? 그 소리 하는 사람 뭐 한둘이 있는데 그 학계에서는 듣보잡이에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누가 했냐? 원유철이 적어야겠어요. 저에게 자체 핵무장. 홍준표가 제가 기겁을 한 게 2016, 17 때 자체 핵무장 얘기했어요. 서경석 그때 홍준표랑 라인 받쳐서 이 서경석 목사가 저거 얘기했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통일연구원의 원장 군 출신인가 민간 연구원 출신이죠. 김태우 원로죠. 김태우 박사가 저 얘기했어요. 지금 저기에 간 신원식이 저 얘기했어요. 지금 저기 어디야? 그 국힘 비례대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농담 삼아 그럽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나 자체 핵무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첩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뭐가 다르냐고. 북한 핵도 조선 사람, 한국인의 핵, 우리 핵 이런 관점으로 해석되잖아요. 자체 핵무장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박수치게 돼요. 그게 북핵 찬양하는 사람들 얘기잖아.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문재인 같은 자가 대통령을 하고 대한민국 지금 군 순회에 간첩이 몇 마리 혹은 몇 명인지 모를 판에 여기 자체 핵무장 어떻게 하냐고. 거기다가 자체 핵무장하면 IAEA랑 관계 쪽나죠. NPT랑 쪽나죠. 그럼 우리는 국제 제재 받아서 굶어 죽어요. 저 무슨 무책임한 소리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 아니니까 마음대로 얘기할게요. 그 경선 때는 이 얘기 짚어주고 싶었는데 또 윤빠라고 욕먹을까봐 못 짚었어요. 핵공유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많이 물었다며. 나 그거 보면서 야 당신 말이야 옛날에 자체 핵무장 주장하던 그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핵공유는 핵 이건 정의가 안 되는 헛소리예요. 왜 정의가 안 되냐? 핵공유가 뭐예요? 한반도에 핵이 배치되는 건데요. 그럼 그 핵이 미군 기지에 배치돼요? 한국 기지에 배치돼요? 미군 기지에 배치될 것 같은데요. 그럼 미군 기지에 핵이 배치됐다 안 됐다. 이걸 미국이 yes, no를 컨펌하는 정책입니까? 컨펌 안 하는 정책입니까? NCND입니까? NCND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도 미군 기지에 핵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만약에 미군 기지에 핵이 들어와 있는 거를 핵공유라고 한다면 지금도 핵공유가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요. 지상군에서 대포로 발사하는 지상 전술핵 있지 않나요? 죄송한데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구덕다리 무기여갖고.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다 뒤로 뺐어요. 폐기 처분당하고. 구덕다리 무기라서. 그래요? 그럼 그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핵공유가 뭐냐니까요. 아니 뭐 핵 발사 버튼을 한국군도 좀 만지작거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너 돌았냐? 핵 발사 버튼을 한국군이 만지작거리게 해? 한국 대통령이? 너 돌았냐? 이 지금 신기술 때문에 해구산이 철저해졌어요. 미국 해구산이. 지중폭발 핵폭탄 B-6112 저 F-35에서 며칠 전에 투하 실험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토마호크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저게 잠수함 4대가 개조돼 있거든요. 한 대당 150 몇 발이니까 한 600발 개조돼 있는데 저 토마호크 앞에다 핵탄두 채우면은 핵탄두 토마호크 돼요. 저 검토 중이라고요.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 저거 극초음속 미사일 나왔으니까 앞에 핵탄두 채우면 끝나요. INF 탈퇴했다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의 부산에 기함하는 오하이오 클래스 핵 잠수함 그거 토마호크인데 지금 토마호크에 핵탄두가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 기함한 미주리호, 우리 영해에 들어왔죠. 그 미주리호에 핵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재수대가리 없이 그런 거 안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이죠.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요. 저기 그 대구 주한미군 공군기지로 F-35가 지금 5대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F-35A가 6대가 들어왔는데 말이죠. F-35A에 지금 그 베이에 그 뱃속 베이라 그러거든요. BAY. 베이에 지금 B-61 12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이런 거 안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저절로 핵공유 되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평택에 미국이 만약에 극초음속 핵탄도 미사일 개발했다고 쳐요. 뭐 앞으로 정권 바뀌면 그런 거 할 거라고요. 이미 개발은 끝내놓고 배치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 저기 평택 험프리 기지에 말이죠. 사정거리 2000km짜리 지대지 핵탄도 미사일 배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저절로 핵공유 되는 거예요. 저게. 아, 뭐 핵공유를 정의를 못 한다니까요. 홍준표 씨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핵공유가 뭐냐? 당신 정의해봐라.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F-35 배에다가 핵 집어넣으면 그냥 스텔스 폭격기 핵 때릴 수 있고 대한민국에도 미군 F-35 잔뜩 들어와 있고 저기 일본에 잔뜩 있고 괌에 잔뜩 있다. 항모 전단 한 2대 들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F-35만은 금 100대 된다. 항모 전단 2개 100대 이상 된다. 이런 그리고 거기엔 분명히 B-61 12 있을 거다. 그거 여기 앞에 지금 그 저기 중국 코앞에서 한반도 앞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자, 핵공유가 뭐냐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러면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죠. 확인 받는 게 핵공유입니다. 미군이 확인해 주냐고 안 해줘요. 저 사람들 정책이 안 해주는 정책이고 확인하는 게 무의하면 우리한테 불리해요. 핵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거든. 간첩 앞잡이냔 말이야. 그걸 왜 확인해? 그거 헛소리라니까요. 저 핵공유도. 이때까지 미국이 공유라고 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번 했습니다. 1949년입니다. 핵 무기 개발 노하우를 영국과 쉐어링했습니다. 그래서 영미 사이에 핵무기에 관한 그거 공동 쉐어링한다라는 그 조약이 있습니다. 1949년. 그거 외에는 핵에 관한 어떠한 공유도 없었습니다. 1949년은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한 해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그야말로 형제, 그야말로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 핵 공유 같은 얘기가 나오냐고. 우리가 미국 사람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거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서 핵 공유하십니까? 그 후보 토론회 핵 공유하십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또 왜 핵하고 자빠졌냐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저거 무식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핵 얘기 나왔을 때 핵 안 거린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럼 답은 뭐냐? 사드 확대 MD 참여입니다. 핵은 아까 저런 신기술 때문에 한국 영토와 영해에 있냐 없냐 효과가 동일해요. 괌에서 떠도 순식간이고 오키나와에서 떠도 순식간이고 우리가 쪼지만 위군기지에 평택에 뭐 오산에 무슨 뭐 대구에 뭐 군산에 미군기지에 핵 있냐 없냐 쪼지만 않으면 돼. 이 땅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샷다마우스 하고 있으면 돼요. 미국도 샷다마우스, 우리도 샷다마우스. 자꾸 전술핵 쪽으로 진흥화되고 있기 때문에 샷다마우스 하면 이 땅에 있는 게 돼요. 쟤들 있는 것으로 상대방은 해석을 하고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핵 샷다마우스 전략이 필요하다니까요. 핵 공유 전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수대가리 없이 핵 공유하면서 핵 공유 확인해 주세요 하고 그거 간첩이 할 짓이요. 송준표 선생.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가 간첩이 하는 짓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을 경계하는 사드와 MD는 한반도가 천의 위치예요. 여기는 핵이 있든 없든 별로 뭐 미국에서는 도움 안 받아. 미국과 도움 받는 건 미국이 확실히 한반도에 대해서 야 고맙다. 쟤들이랑 같이 가야겠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사드와 MD 배치라고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지금 사드 엑스밴드 걸면 2,000km 가는데 저거 성능 좋아지면 3,000km, 4,000km 가요. 다 볼 수 있는 거야, 중국. 여기에 사드 한 20개 배치해 보세요. 나중에 저기 북한도 자유조선 돼가지고 북한의 저기 황해도에까지 한국의 사드 기지 한 20개 배치해 보라고. 한국의 MD 안테나 한 20개 세워 보라고요. 지금 우리 그 미사일 기지들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 안테나 세우기 굉장히 좋은 위치들이거든요. 서울 같으면은 저기 그 등산하다 보면 청계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마 최남단에 있는 게 전라도 광주 무등산일 거예요. 거기 레이더 좋고 미사일 기지 좋거든. 그런데다가 MD 레이더 쫙 세우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우리 사드 배치할 때, 야, 우리 사드 배치하면 중국의 동풍 공격의 제일 타겟이대. 오케이? 맞아요. 제일 타겟이대. 근데 언제 제일 타겟이대? 중국이 미국과 제3차 대전 일으킬 때 제일 타겟돼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과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중국이 한국을 손을 못 대요. 욕심을 못 내요. 한국 정치에도 공작도 못 해요. 겁이 나서. 미국에서 보복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중 MD 최일선, 대중 사드 최일선이야말로 제2의 한미 상호 군사 방위 조약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홍준표 씨, 신원식 씨 무슨 핵 공윤이 자체 핵무장이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사드 MD 전도사가 됐어요. 내가 기억하는 한 귀하들 한 번도 사드 MD 전도사 한 적이 없어.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 거예요. 처음으로. 신원식 의원, 당신 그러고서 무슨 우파 코스프레 하고 다니나? 당신 정도로 군에 있던 사람이 저기 샷다마우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신은 거의 급수가 간첩과 동일하다는 급수란 얘기야. 아는 사람이 샷다마우스 하니까. 혹은 간첩에 깊이 포섭돼 있든지. 정신 차리세요, 신 의원. 중국이 제3차 세계대전, 미국에 대한 전면전을 생각하지 않는 한 한국의 사드와 MD 못 공격합니다. 한국의 정치 시스템도 못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MD 사드의 아래를 파는 게 되니까. 그래서 MD 사드의 확장이야말로 제2의 한미 상호 군사 방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저거 집권하자마자 뭔 짓 했어요? 바로 뭐 4, 5개월 만에 중국을 뿅 가갖고 사드 3불 그거 뭐 비공식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오케이. 뭐 한미일 군사동맹은 비공식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혹은 좀 그것에 대체되는 방법으로 지소미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빼고 나면 결국 3불에 안 한다는 사드 MD 2불이에요. 2불. 문재인이 달려가서 바로 한상 차려 맞춘 게 사드 MD 2불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저거 뭐예요? 상대방이 제일 아파하는 거 아니야. 왜 아파해? 저거 하게 되면 한국 정치에 중국이 마수 뻗는 것도 미국이 무지하게 그 정보 다 제공하고 이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거가 서태평양의 보루가 되는데. 오케이, 보루지. 맞아요. 중국이 제3차 대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한반도 불바다입니다. 근데 마음 먹었을 때 3차 대전으로. 조그만 도발은 한국에 대해서 하덜덜덜 못하게 돼요. 오다 가다 도발은. 미국의 레이더 기지, 사드 기지, MD 기지를 깨는 건데 저 미군이 운용하도록 할 거거든요. 3차 대전 하자는 소리지. 그럼 3차 대전 하면 일단 첨단 무기에서 중국이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려면 태평양을 가야 되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면 일본과 한반도와 뭐 필리핀과 기타 등등 뭐 심지어 베트남까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게임이 안 돼요, 저건. 그래 중국은 전부 해안에 몰려 있잖아요, 이쪽. 미국은 동서로 다 넣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거.
즉 3타 전쟁 못한다 중국은. 그럼 중국은 한국에 있는 사드 미사일 기지 못 건드린다. 미국이 운영하는. 사드랑 MD 기지. 그럼 한국은 팔짱 끼고서 딱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보루가 되는 거다. 사드 확대하고 MD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 정부 때. 자, 이제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역사적인 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들의 거대한 착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휴전선은 남북 분단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휴전선은 남북 분단 경계선일 뿐 아니라 동시에 미중 사이의 영향권 경계선입니다. 한국이 1953년까지 건국, 6.25를 이겨내고 건국이 1953년에 됐다고 보는데, 완성됐다고 보는데 건국 시기 8년 동안. 세계의 다른 입장 아니에요. 메가더는 영향권 경계선을 두만강 압록강으로 이동하려고 그랬고, 우남 이승만은 휴전선에서 경계선 만들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만들어라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 한미 동맹해라. 아이젠하워는 지금 무조건 휴전해야겠는데, 이제 정부 막 출범했을 때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그거죠. 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아무나 맺는 줄 아냐? 너희 루안다급이잖아, 임마. 필리핀은 우리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필리핀이랑 딸랑 하나 맺어준 거야. 나머지는 없어, 상호 방위 조약이.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다자간 군사기구들 많아도 상호 방위 조약이 흔하질 않아요, 미국이. 근데 뮤추얼 디펜스? 야, 너희가 우리 방위해줄 일이 뭐 있냐, 임마. 안 해. 시건방진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아이젠하워 입장인데, 우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뚫어내고 휴전 인정해 줄 테니까 상호 방위 조약해.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어낸 거고, 그게 미국으로서 빛나는 한 수가 된 거죠.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될지 누가 알았어, 그때? 1953년에 아무도 몰랐죠. 한국은 참으로 참 기이한 나라예요. 우연히 혹은 황급히 혹은 재수 좋게. 이 태평양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의 태평양 사이드를 태평양 전쟁이라 그러죠. 태평양 전쟁 말에 미군은 일본군과의 전쟁이 불가능한 겁니다. 육상전이. 섬 하나 점령하는데 10,000명, 2만 명씩 죽어나가요. 오키나와에도 거의 2만 명 죽어나갔다고요. 그런데 본토, 저거는 우남 이승만의 저펜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저거는 전쟁 군인 정신, 전쟁 정신으로 중무장된 7천만 전쟁 기계다, 이런 날. 본토 7천만 명이 게릴라전에 몇만 명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몇백만 명. 중국에 있는 관동군 100만 명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2월 달에 얄타 컨퍼런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스탈린한테 전부 내줘요. 한반도 내줄게. 다이렌, 지금 대련, 여순, 옛날 거기 너희 기지 있었잖아. 그거 내줄게. 사할린도 내줄게. 못도 내줄게. 다 내줄게요. 다. 그 대신에 제발 이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서 육상전 전개해줘. 그 앞에서 거의 미국이 꿇어 엎드린다고. 저희 얄타 회담이 미국에 꿇어 엎드린 사건이에요. 그 스탈린이 그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다 내준단 말이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사인한 다음에 전쟁을 오픈하는 건 내 맘이지. 스탈린 배신 때려요. 동아시아에서 전선을 열지 않고 개기죠. 그 다행히 미국이 이제 원폭을 개발하죠. 그래서 45년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왼쪽 사진은 히로시마, 오른쪽 사진은 나가사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련은 허겁지겁 동아시아 전선을 열죠. 그게 8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때 소련한테 통보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그날 동아시아 전선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이 되면 북한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미 국무차관 제임스 던이 8월 11일 날 이 군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련의 한반도 전체 점령을 막을 방안을 강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 근무 육군부 작전국 찰스 본스텔, 딘 러스크 둘 다 대령입니다. 대령이 이제 말하자면 백악관 상황실 같은데요, 저기가. 소련이
이제 한반도로 쭉 밀고 내려오니까 메가더한테 보고하거나 국무부에 보고하기에 앞서서 소련한테 대해서 바로 그냥 전문을 때린 거예요. 야, 너희 38선 아래로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올라가. 38선 아래 안 돼. 그래서 미국이 원폭을 갖고 있으니까 깨갱하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개성은 내려왔다가 9월 초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저 입장이 JWPC 385/5로 공식화돼요. 저게 그 작전국 문서일 거예요. 합동전쟁사령부인가 뭔가 그 당시에 꾸려졌던 그 기구의 문서일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얄타 때는 다 내주겠다 그랬다고요. 한반도 전체를. 그러다가 원폭이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 변수 생기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소련이 신의성실 원칙을 안 지켰고 개입을 안 했고 동아시아 전선 안 열었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미국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소련한테 대해서 야, 너희 한반도 남쪽 내려오지 마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무슨 뭐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다 주도면밀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고 그냥 엉겁결에 그냥 일어난 과정이에요. 저게 마지막 과정은. 그러니까 저게 참 우리가 우연히 황급하고 운 좋게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땠냐? 소련 애들은 이게 이제 공산화한다라는 기본 그게 딱 있으니까 30대 초반 김일성을 딱 내세우죠. 그러니까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종을 한다고요. 저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둘인데 둘이 보인 반응이 다릅니다. 조봉암은 야 이렇게 되면 소련이 저 30몇 살짜리 내세워갖고 국내 공산주의 운동을 말아먹으려고 그래. 야 내가 이 꼴 보려고 공산당했냐. 튀어가지고 우남 이승만이랑 손을 잡고 조봉암이 농지개혁을 할 때 앞장서서 농림부 장관으로 총대를 맸죠. 박헌영은 이 찌질한 인간은 아래 애들이 다 소련을 충성 바치는 거 아니까 한국에서 이제 남한에서 지하 생활하다가는 아래 애들이 꼰질러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 북으로 튄 거야 북으로. 튀어서 그 다음에 소련 앞에서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제가 다 충성 바칩니다. 제가 저기 남쪽에서 여차하면 100만 명 봉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뭐예요? 아, 우리 박동무 고생하는데 여기 이쁜 처녀 데리고서 좀 행복을 좀 누리셔. 윤 내나. 소련 공산당에서 훈련받은 소련인이죠. 윤 레나 해가지고 그 사이에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김일성한테 잡혀 죽죠. 우남 이승만은 정읍에서 단독 정부 수립 노선을 천명을 하는데 이때 이미 북한은 단독 정부예요. 이미. 예. 이 사진이 이게 1946년 2월 달 사진입니다. 저때 김일성이가 나이가 만으로 33이에요. 저기 사진부터 그거 보세요. 막스, 엥겔스, 김일성이야. 저게 1946년 2월 전국 임시인민위원회 그 출범식 비슷한 거예요. 레닌도 안 붙이고요. 스탈린도 안 붙였어요. 저 정도로 김일성이를 띄워준 거예요. 얘가 레닌 스탈린을 제끼고 막스 엥겔스의 직계 제자급 인물이다라고 띄워준 거예요. 저게 소련이. 그러다가 저 사진 다음에 다음번 사진을 보세요. 저게 6개월 후에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임시정부급으로 올랐을 때예요. 거기는 딱 왼쪽에 레닌, 오른쪽에 스탈린, 가운데에 딱 이미 이제 막스 엥겔스 찾을 필요 없다 이거지. 얘 우리가 미는 애야. 소련이 미는 애야. 이걸로 충분하다 이거죠. 여기에 쓰인 거 보세요. 거기 김일성 위원장이 발표한 20개 청강을 기초로 한 임시정부 수립 만세!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얼마나 김일성을 띄워줬냐면 46년 10월 1일 날 사실상의 국립 김일성 대학이 출범합니다. 설립이 완료됩니다. 46년 10월 1일입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죠. 다시 하면 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휴전선은 남북 분단의 경계선일 뿐만 아니라 미중 사이의 영향권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은 뭐 표현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은 휴전선이나 북한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이야기는 가급적 조심해야 됩니다. 통일대박, 흡수통일, 참수, 레짐 체인지, 북한 해방. 왜 그러냐면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뭐 바이든 아니라 트럼프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야 저기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생명 바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야. 너희만 유지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게 지금 신경 쓰고 있어. 여러 가지로 보면. 근데 왜 네가 나서서 흔들라 그래? 우리랑 얘기 끝내고 네가 흔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휴전선이나 북한 체제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분단이나 휴전선이나 북한 체제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한국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삼가해야 돼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남긴 굉장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분 뜻이 숭고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인권, 비핵화, 문명으로의 진입, 북한 주민이 외부 소식을 알 기회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반면에 저 같은 제안은 무찔러, 북한 해방, 자유조선 이렇게 막 떠들어야 돼요. 그 제아가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할 맛이 나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갈 길 멉니다. 지금 이 정신머리 없는 아까 홍준표, 신원식 이런 사람들 봤잖아요. 정말 저는 농담이지만 그런 말 한다. 그 자체 핵무장 이런 거 주장하고 뭐 핵공유 이런 거 하면 야, 그 간첩한테 포섭당한 사람이냐?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제가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갈 길 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 정치혁신을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하나는 무결선거, 선거감시운동, www.mu선.kr. 두 번째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경선단, www.mychoice.kr. 그리고 이제 서로 엮여서 이제 입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을 밑바닥서부터 변화시켜 봐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